안녕하세요. 스토리 에듀케이션의 임태형입니다. 오늘은 NLCS 다니는 중학생들이 여름방학 때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하면 좋을지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당연히 1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많이 해왔고 학생들이 많이 지쳤겠지만은 여름방학만큼 중요한 시간은 없다고 봅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전 세계에 있는 학생들이 힘들어했고 아직 3년 뒤에도 정상으로 못 돌아왔다는 게 진실입니다. 특히 그 당시에 뒤처진 학생들은 아무리 학교에서 노력을 해도 그 시간 안에 나머지 학생들이랑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 피사 시험 결과들을 보면은 모든 OECD 나라들 평균 점수들이 수학이든 독학이든 그리고 과학이든 모두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죠. 2021년에 나온 데이터를 보시면은 여기 2021년도에 교육부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시면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그 전해에 시험 봤던 학생들 비해 점수 차이가 많이 뒤처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지요. 제일 큰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뒤처진 학생들은 그 중에서도 계속 잘해온 학생들의 점수 차이가 점점점 커지고 있다는 게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뒤떨어진 학생들은 더 이상 자기가 못하겠다는 생각으로 아예 수업들에서 포기하는 학생들도 더 많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럼 이 점점 커져가는 실력 차 격차는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요? 제일로 먼저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학생들의 리틀시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2023년도 옥스퍼드 대학에서 1000명이 넘는 선생님들이랑 설문조사를 했고 그분들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어휘 발달이 늦은 학생은 한 75%가 혼자서 일하는 걸 힘들어할 거고 77%는 나머지 반들을 따라오는 것도 힘들어할 거라고 예상했고요. 79%는 GCSE, SAT, IB, A-level, AP 그런 시험에서도 나머지 학생들 비해서 점수도 낮게 나올 거고 91%는 영어 점수가 예상보다 뒤처져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NLCS 다니는 학생들은 특히 어휘가 중요한 이유가 영국식 커리큘럼은 language usage를 강조하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서부터 미국 학교들보다 더 힘든 글을 읽게 하며 그 글을 분석시키는 걸 많이 연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이 페토 패러그래프를 쓰는 걸 엄청 연습하고요. 페토 패러그래프를 잘 쓰려면은 문학 기법 대한 지식들이 튼튼해야 하고 또 읽는 책의 배경 지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단어를 썼냐, 그걸 왜 썼냐, 설명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 학생들은 여러 가지 단어를 알아야 되고 또 여기서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대부분 NSCS에서 읽는 책들은 그 책들에서 나오는 영어가 모국어인 분들도 힘들어하는 독서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이번 여름에는 지식을 쌓는 공부가 매우 중요할 겁니다. 교육 과정에서 나오는 리서치를 보면은 학업 성취의 최고 예측 요인은 학생의 어휘 크기입니다. 5살부터 어휘가 뒤떨어진 아이는 어른이 돼서도 reading comprehension이 못하는 어른이 될 확률이 4배나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서부터 매일매일 단어 공부하는 게 엄청 중요하죠. 제일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책을 읽는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책을 읽으면 다양한 단어들을 경험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문장들을 읽으면서 그 단어들이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죠. 적어도 매일 집중해서 한 30분이라도 책을 읽는 게 매우 추천합니다. 대신 책 읽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걸 말씀드리긴 해야 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리서치를 보면은 여름에 그냥 책만 읽는 거랑 안 읽는 거랑 별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의 독해를 늘리려면 그냥 책만 읽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랑 토론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NLCS는 영국 커리큘럼을 따르기 때문에 만약 SAT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은 아니면 미래에 SAT를 보고 싶어 하는 학생이라면은 이 논픽션 읽는 방법들 좀 많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주로 영국식 커리큘럼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SAT에서 나오는 문제들이랑 많이 틀리기 때문에 논픽션 분석하는 거는 특히 많이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아카데믹 라이팅이랑
문법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이번 여름에 저희 수업대에서 궁금하시면은 4월 30일 날 저희 스토리 에듀케이션 주니어 학원에서 오전 설명회랑 상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설명회 내용은 이 SAT 만점 받고 싶다? 중학생 때부터 준비하는 법 발표 여기서는 재현 선생님이랑 재찬 선생님이랑 건희 선생님이 발표하실 거고 만약 영국의 캠브리지랑 옥스퍼드 대학대에서 궁금하신 학부모님들은 저희 경우 선생님이랑 아이샤 선생님이 진행할 옥스퍼드 미들 이어스 프로그램 설명회를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도 혹시 설명회 전에서도 저희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언제나 연락 주실 수 있고요. 옥스퍼드랑 캠브리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대면 상담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토리 에듀케이션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김재현입니다. 오늘은 NLCS 학생들, 특히 Year 7과 Year 8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디지털 SAT 수학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디지털 SAT와 관련한 최신 트렌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중앙일보 2024년 2월 6일자 기사입니다. 기사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혹은 그 이전에 입시 과정에서 SAT 점수 제출 의무화 제도를 폐지했던 대학들이 다시 점수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나온 다트머스 대학교나 MIT, 조지아텍뿐만 아니라 조지타운 대학교와 같은 최상위권 명문 대학들이 디지털 SAT 점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조지타운 대학교의 경우 SAT 점수를 제출할 수 없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입시 과정에서 소명해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와 예일 대학교도 전체 입학생의 55% 이상이 SAT 점수 제출을 했다는 통계가 있을 만큼 대학 입시에 있어 SAT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대학 입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이러한 대학들의 움직임은 학생들의 내신 성적만으로는 학업 능력이 탁월한 학생을 선발하는데 한계를 느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최상위권 대학들의 입시 기조 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더 다양한 대학들이 SAT 점수 제출을 의무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분들의 미국 대학 입시를 고려하신다면 SAT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디지털 SAT 수학 관련 최신 트렌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LCS 제주는 전반적으로 수학 커리큘럼의 난이도가 다른 국제학교들에 비해 높은 편이라 학생들이 SAT 수학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SAT 수학 파트는 NLCS 시니어 학생들이 보게 될 IGCSE 수학 시험보다 난이도가 쉽고 다루는 범위 자체도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SAT는 난이도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학 실력이 뛰어난 학생이더라도 SAT 수학 파트 만점 800점을 맞기 위해선 방심하지 않고 기출문제들을 풀면서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어 과목에서 800점 나오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수학에서 최대한의 고득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44문제 중 최근 한두 문제의 굉장히 특이한 유형의 문제, 이른바 킬러 문항이 출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최대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고득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KIS 제주 학생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들스쿨의 마지막 학년인 그레이드 8, NLCS Year 9과 동일합니다. 까지 SAT 수학 과목 출제 범위에 해당하는 미국 수학 커리큘럼인 Algebra 1, Algebra 2, Geometry의 개념 학습을 모두 끝내고 그레이드 9으로 올라가는 여름방학부터 SAT 학습을 시작하여 그레이드 10으로 올라가는 여름방학이나 그레이드 10 도중에 목표한 SAT 점수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편적인 입시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 NLCS 학생들은 Year 7, Year 8부터 SAT를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NLCS 제주는 수학 커리큘럼의 난이도가 다른 학교와 비교하여 높은 편이고 진도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빠른 편이라 Year 7이 끝난 시점에서 충분히 SAT 수학 관련 선행학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Year 7, Year 8까지는 학교 기본 수학 커리큘럼이 싱가폴 수학을 기본 베이스로 설계되어 있고 Year 9부터 IGCSE 커리큘럼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NLCS 학생들은 선행학습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Year 8 때 SAT 모의고사 학습을 시작할 수 있는 학생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먼저 시작하기에 꽤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Year 8부터 SAT를 빨리 하면 장차 Year 9과 Year 10에 디지털 SAT와 IGCSE를 병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체력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IGCSE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디지털 SAT를 먼저 끝내놓는다면 학생 입장에서도 굉장히 홀가분하겠죠. 만약에 디지털 SAT를 그 전에 끝내놓지 않고 IGCSE랑 디지털 SAT와 병행할 경우에는 학생 입장에서 체력적으로 대단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보다 커리큘럼 자체가 난이도가 높고 빠르기 때문에 NLCS 학생들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NLCS 시니어 최상위 교육 과정인 IB로 미국 대학 진학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SAT 점수 제출을 의무화하는 학교가 늘어나는 추세라 미국 대학 진학을 희망한다면 SAT는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SAT 매스 커리큘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파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중 알지브라와 어드밴스드 매스는 쉬운 알지브라와 더 복잡한 알지브라 파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지브라는 1차 방정식, 1차 함수, 연립 방정식, 1차 부등식과 같은 직선, 리니어의 방정식 및 함수와 관련된 분야를 주로 다루고 어드밴스드 매스는 1차 방정식 이후 학생들이 학습하게 될 곡선, non-linear의 방정식과 함수, 주로 2차 방정식, 2차 함수, 다항함수, 지수함수, 절대값의 방정식 및 함수 등의 개념 및 그래프 해석을 주로 다루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표에 기재해둔 부분을 보시면 알지브라와 어드밴스드 매스가 전체 70% 이상의 출제 범위를 자랑하는 만큼 알지브라와 어드밴스드 매스 파트를 더 미리 꼼꼼하게 학습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Problem Solving and Data Analysis 파트의 경우 비율, 퍼센트 등의 주제에선 주로 워드 프로블럼 형태로 출제된 문제들이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그래프 형태로 나타내서 주로 bar graph, scatter plot 등의 그래프가 나오고요. 해당 그래프의 학생의 해당 그래프 해석 능력 및 응용 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eometry and Trigonometry 파트는 각, angle, 도형, 삼각형, 사각형, 원의 둘레와 넓이, 그리고 부피의 개념, 그리고 삼각형의 닮음의 개념까지 다양하게 다루는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마지막으로 트리고노메트리 파트에서는 사인, 코사인으로 대표되는 삼각비와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미국 수학 교육과정 기준으로 Pre-Algebra, Algebra 1, Geometry, Algebra 2, Pre-Calculus 초반부, 다항함수 같은 게 예시가 되겠습니다. 등을 학습하여야 SAT Math에 나오는 수학의 개념 학습을 완료할 수 있겠습니다. 알지브라 파트의 경우 NLCS Year 8까지 무리 없이 잘 소화한 학생이라면 모든 파트에 대한 개념 학습이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Year 8이 끝난다면요. 또한 Advanced Math 파트의 경우 일부분은 Year 9에 학습하긴 하지만 2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라든지 2차 함수, 유리식 등을 Year 8 수학에서 다 커버를 하는 만큼 Year 8이 끝난 시점에서 대부분의 Advanced Math 파트에 대한 개념 학습도 완료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Problem Solving and Data Analysis 같은 경우 대부분의 주제, 거의 모든 토픽이 Year 7과 Year 8에 더불어서 끝나게 되고요. Geometry and Trigonometry의 경우도 Year 8에서 삼각비를 다루는 만큼 대부분의 학습이 Year 8이 끝나는 시점에서 완료되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현행 진도만 잘 따라왔던 학생들은 저 부분들만 따로 학습하고 SAT 기출문제 풀이 학습을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NLCS 제주 Year 7 학생들은 Year 7 때 알지브라 파트에서는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의 그래프까지 학습이 완료되어 있고요. 지오메트리의 경우 평행선 패럴라인을 이용한 앵글의 응용, 그 다음에 각종 도형, 삼각형, 사각형, 원의 둘레 및 넓이 구하기, 그리고 데이터 애널리시스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막대 그래프, 띠 그래프, 스캐터 플롯, 그 다음에 파이 차트 등의 그래프 해석 학습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국 수학의 프리알지브라의 전체, 알지브라 1의 일부분, 그리고 지오메트리의 일부분을 완료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NLCS 제주 Year 8의 경우, 알지브라의 경우 연립방정식, 1차 부등식, 2차 방정식, 2차 함수, 유리식까지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알지브라 1이 대부분 완료되고 알지브라 2도 절반 이상은 학습이 완료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오메트리의 경우 도형의 닮음과 삼각비까지 학습이 완료됨으로써 SAT에 필요한 개념 학습이 끝나고요. 데이터 애널리시스의 경우 확률과 민, 미디안, 모드 등의 더 전문적인 통계와 관련된 개념 학습이 완료되면서 SAT에 필요한 개념 학습이 학교에서 커버하는 범위에서도 완료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완점으로는 NLCS 2월 A까지 학교 수학 커리큘럼에 다루진 않았는데 SAT에 출제되는 수학 개념만 추가로 학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절대값의 방정식 및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수함수 및 다항함수의 그래프 개념 및 해석 등이 있겠습니다. NLCS 제주 2월 7과 2월 8 학생들의 SAT 학습 전략에 대해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리 배운 개념들이라도 NLCS 수학 과목에서 학습했던 문제 유형들과 SAT에 출제되는 문제들의 유형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영국, 싱가포르 수학은 주관식 위주인 반면에 SAT는 객관식 문제 위주로 출제됩니다. 물론 SAT에도 주관식 문제들이 있으나 객관식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또한 NLCS는 학교 시험에서 계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디지털 SAT 수학 파트는 44문제 모두 계산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70분 동안 최대한 빠르고 정확히 문제를 풀 수 있도록 SAT에 특화된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개념을 잘 알고 있어도 시험 당일에 긴장과 스트레스로 인해 지금까지 학교에서 다뤘던 문제들과 다소 다르게 출제된 문제들을 보면 당황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미국 수학과 영국 수학의 같은 개념이지만 다르게 부르는 수학 용어들을 숙지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1차 함수의 기울기를 영국에서는 gradient라고 하고요. 미국에서는 slope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시 문제를 보면 제가 왼쪽에 NLCS Year 7 학생들이 학습하는 1차 함수 예시 문제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문제 마지막 위에서 두 번째 줄에서 Write down the gradients of line 1, line 2, line 3 and line 4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gradient가 결국에 1차 함수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NLCS에서는 gradient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제가 SAT Math 1차 함수 예시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서는 첫 번째 문제의 첫 번째 먼저 첫 번째 줄에 A line P in the XY plane has a slope of 3라고 나와 있는데 이 slope 1차 함수의 기울기를 말하는 건데요. 이게 영국 수학에서 말하는 gradient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SAT는 미국에서 출제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영국 수학과 같은 개념이지만 다르게 부르는 이러한 용어들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계속적인 연습을 통해서 개념을 아는데도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NLCS 제주 2월 7, 2월 8 학생들의 SAT 학습 전략, 마지막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SAT는 AMC나 UKMT와 같은 경시대회처럼 무한한 창의력을 강조하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정해진 범위에서 최대한 다양한 기계적인 문제풀이를 통해서 다양한 문제 해결 능력을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까지의 개념 학습이 완료 후에 많은 수의 문제를 연습한다면 다수의 문제풀이 연습을 한다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월 7에서 2월 8까지 학교에서 다루진 않았으나 SAT에서 나오는 주제들만 따로 개념 및 문제풀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저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자 합니다. 또한 KIS 제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알gebra 1이나 2에 해당하는 학습 자료도 NLCS 학생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NLCS 학생들이 제 수업에서 배우는 부분과 연계된다면 연습해 볼 수 있도록 숙제로 항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Year 8을 마친 학생이라면 지금까지 배우지 않은 개념만 따로 익혀서 빠르게 SAT 문제풀이 연습을 시작하는 것이 매우 좋은 선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Year 7이 끝난 학생은 가능한 빨리 SAT 문제풀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Year 8 선행학습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말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토리 에듀케이션에서 제 SAT나 AP를 담당하고 있는 김건희 선생님입니다. 저는 이제 KIS랑 SJ 학생들이 중학교 때부터 SAT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보통 학생들이 좀 SAT를 뒤늦게 시작하게 돼요. 뭐 9학년, 10학년 일대를 시작하게 되는데 뭐 많은 학생들이 그때쯤부터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상 이제 미국에서 살고 있는 모국어로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제 그때쯤에 준비를 하는 거고 저희는 국제학교 학생들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하면은 고득점 받는데 좀 난이도가 높아져요. 왜냐면은 저희는 이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그 미국에 있는 학생들보다는 이제 좀 느리거나 아니면은 좀 부족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6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은 새로운 기술들을 배울 시간이 아니고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을 이제 SAT에 사용하는 거. 이제 그 기술들을 트랜스퍼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중학교가 이제 새로운 기술들, 새로운 테크닉을 배우는 거고 고등학교 때는 더 이상 배우는 것보다는 복습을 하면서 SAT에 적용을 하는 준비를 하는 거죠. 자, 그래머 부분이 이제 SAT에서 제일 중요해요. 근데 왜 중요하냐면은 그래머 문제만 다 맞춰도 고득점 받는데 훨씬 수월해져요. 이제 리딩은 다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래머는 규칙만 알면은 다 맞출 수 있으니까 그래머는 다 맞히고 틀리더라도 이제 리딩에서 틀리는 게 훨씬 더 저희한테 좋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래머는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학교 실리버스들을 간단히 가지고 왔는데 라이팅 부분에서 그래머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조금 더 알아보니까 뭐 라이팅 연습을 하면서 그래머를 조금씩 연습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는 말씀해 주시는데 근데 실리버스 자체에는 그래머가 없고 그리고 그래머 유닛이 따로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SAT 연습을 하는데, SAT 준비를 하는데 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개 토픽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왔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거는 6학년 때 배우기 좋다. 중간에 있는 거는 7학년이 배우기 좋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8학년이 배우기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눠봤는데, 이게 모든 그래머 토픽은 아니고, SAT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제일 흔히 나오는 토픽들 위주로 준비를 했고요. 뭐 6학년 때 저거를 다 배운다고 해서 7학년 때 그러면은 뭐 왼쪽에 있는 토픽들을 연습 안 해도 되냐? 그거는 아니에요. 이제 쌓아가는 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이제 개별로 이렇게 나눠서 배우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6학년 때 이거 연습 다 했으니 7학년 때 연습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은 아니고 무조건 6학년 때는 이거 연습하고 7학년 때는 6학년 플러스 7학년 거 연습하고 8학년 때는 6학년, 7학년 플러스 8학년 걸 연습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좀 제일 흔히 나오는 부분들인데 이제 이거보다 추가적인 그래머 토픽들도 있다는 거는 수업을 할 때 몇 가지 토픽들을 더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머 문제를 조금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블링크 옆에 이제 쉼표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쉼표 옆에 들어가야 되는 단어는 저희가 subject예요. 무조건 subject가 들어가야 되고 그 subject의 키워드는 landscape. landscape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장소를 골라야 돼요. 그래서 저기에 있는 장소,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 토픽 자체는 dangling modifiers다가 저희가 부르고 ABCD 중에서 장소가 나와 있는 subject로 장소가 나와 있는 거는 A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쉼표랑 키워드 하나만 보고서 바로 정답을 추출할 수 있게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정답이 A이다 보니까 B, C, D는 아예 쳐다볼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보통은 저희가 한 20초 이내 풀 수 있게 연습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SAT 같은 경우에는 이제 32분 정도밖에 안 주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문제에 1분 19초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서 분명히 한 2분, 3분, 4분 필요한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쉬운 그래머 문제들은 20초 이내로 풀고 나머지 시간들을 이제 좀 더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들에 이제 시간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리딩. 리딩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은 보통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렉사일 레벨이 좀 많이 올라가고 7학년, 8학년, 9학년 이때쯤에는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11학년, 12학년 뭐 이럴 때는 거의 안 올라가신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은 이제 어렸을 때 배우는 단어, 어렸을 때 배우는 이제 리딩 방식, 분석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다고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뭐 새로운 분석을 하냐, 새로운 방식을 배우냐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더 어려운 책들을 읽는 거기 때문에 렉사일 레벨은 6학년 때까지는 굉장히 빨리 오르고 그 이후로부터는 천천히 오른다는 점은 이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6학년 때는 미니멈 900 하고 끝내시는 게 좋고요. 7학년 때는 950, 8학년 때는
1000.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는 1000 정도는 하고 올라가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SAT에 나오는 렉사이 레벨이 1000에서 1300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좀 더 하드 레벨 문제들은 1150에서 1300에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좀 더 이제 범위를 넓게 보자면 1000에서 1300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1000 정도는 읽을 수 있어야지 이제 리딩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국제학교에 다니는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평균 700에서 900 정도의 렉사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고등학교 올라가고 나서 리딩 연습을 열심히 많이 해야 되는데 솔직히 학생들이 하는 게 많아가지고 뭐 책 읽을 시간도 별로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어렸을 때만큼 그게 실력이 빨리 팍팍 느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추천은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900, 950, 1000은 찍고 올라가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추천드릴 수 있는 책들이 뭐가 있냐? 6학년 때쯤이면은 해쳇 이런 책을 이제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완전히 분석하면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실력이 돼야 되는 거고 7학년 되면은 To Kill a Mockingbird 이게 워낙 어려운 책이어가지고 내용적으로 좀 학생들이 힘들어할 수 있지만 만약에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레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8학년 때는 Animal Farm 이거를 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고 나서 리딩 레벨은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은 hatchet, to kill a mockingbird, animal farm 이거를 이제 그냥 기준으로 보고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딩 example을 한 가지 보여드리자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맨 위에 서브텍스트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An occurrence at Owl Creek Bridge라는 내용이 책에 있는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11학년 때 많이 읽는 거고 렉사일 레벨이 1010이 되는 거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SAT는 보통 1000에서 1300 렉사일 레벨이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1000을 찍고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일단은 중학생들이 SAT 준비 과정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다면은 저희한테 언제나 문의 드리면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토리 에듀케이션 주니어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대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KS 그리고 세인트 존스 학생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내야 고등학교 수학 그리고 SAT, AP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UCLA에서 수학과 경제학을 전공하였으며 단연간 SAT 매스, AP CAR, AB, BC, 알지브라 등을 지도한 경험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효율적이며 올바른 수학 학습법을 지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각 학교별 그레이드 6에서 그레이드 9까지 수학 프로그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KS 학교의 경우 6학년에서 프리-알지브라를 시작하며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유리수 및 유리수 계산법, 알지브릭 익스프레션, 간단한 단항식 및 부등식 등을 배웁니다. 그 다음 7학년에서는 프리 알지브라의 내용과 알지브라 1의 앞부분을 혼합해서 배웁니다. 대표적으로는 복잡한 단항식 및 간단한 다항식, 1차 연립방정식, 그리고 1차 함수의 개념 등을 학습합니다. 8학년에서는 본격적으로 알지브라 1의 내용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여러 중요한 단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연립방정식과 여러 가지 함수, linear, quadratic, exponential 펑션들을 배우며 단원들은 아주 중요한 단원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KIS 9학년 때는 지오메트릭과 간단한 확률을 배우며 특히 지오메트릭의 각각의 용어들을 잘 외워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인트 존스 학교의 그레이드 6에서 그레이드 9까지의 수학 프로그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인트 존스 학교의 경우 코어 스탠더드 프로그램이 있지만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엑셀레이 프로그램을 목표로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엑셀레이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인트 존스 학교의 경우 KIS 수업과 큰 차이점은 없으며 5학년 때 지오메트리 수업을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차후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최근 바뀐 디지털 SAT 수학 문제의 출제 경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 SAT도 알지브라가 정말 중요합니다. 컬리지 볼드의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알지브라의 비중이 약 75%이지만 지오메트릭, 트리고노메트리 단원과 연계된 문제까지 합하면 대다수의 비중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그럼 예제 문제들을 보면서 출제 경향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 경우 1차 함수와 2차 함수의 교점을 구하는 문제이며 두 함수가 딱 한 곳에 만나야 하는 조건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알gebra 1, 알gebra 2에서 나오는 1차 함수와 2차 함수의 완벽한 개념 이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시간 내 풀어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연산 능력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좀 더 까다로운 경우로 지오메트리와 알지브라 1차 함수의 응용 문제입니다. 도형 원의 넓이가 주어졌으며 반지름을 알아내 1차 함수의 각 절편을 구하고 정확한 함수의 식을 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딱 어디 단원에 속한 문제라고 판단하기 힘들며 단단한 알지브라 기초와 기초 지오메트리 이해의 프로블럼 솔빙 능력이 요구되는 문제입니다. 위에 두 예제를 보셨듯이 SAT 그리고 고등학교 수학을 잘 학습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기본기 그리고 알지브라 기본기 위에 다양한 복합적인 응용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프로블럼 솔빙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알지브라 기본기를 잘 닦아 놓을 수 있을지 각 학년별 학습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학년 때 프리-알지브라에서 알지브릭 익스프레션을 학습할 때 다양한 변수의 식을 손으로 많이 써보면서 연습을 해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풀이 과정을 체계적으로 적어서 답을 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7학년 때는 6학년 때 배운 알지브릭 익스프레션이 좀 더 복잡한 식이 나오기 때문에 방학 동안 관련 단원들을 충분히 복습을 해야 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함수, 특히 1차 함수에 대해 배우기 때문에 함수의 식과 관련 내용, 특히 그래프를 많은 연습을 통하여 완벽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 동안 문제풀이 과정을 체계적으로 꾸준하게 적어냄으로써 습관이 몸에 배도록 해야 합니다. 8학년 때는 본격적으로 알지브라 1을 배우는 시기이며 고등학교 수학의 항방을 정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프리 알지브라 및 알지브라 1 앞부분을 배운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부족한 부분은 반드시 복습을 한 후 8학년을 맞이해야 합니다. 앞 두 학년보다 합승량 및 난이도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학습 시간이 증가에 따른 적응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다양한 함수들이 나오므로 직접 손으로 많은 문제들과 그래프들을 풀어보면서 손으로 많이 익혀야 합니다. 또한 관련 월드 프로블럼들을 연습을 하면서 프로블럼 솔빙, 특히 영어로 된 문제를 9학년 때는 지오메트리를 심도 있게 배우기보다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만 잘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대신 알지브라 1을 복습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만약 알지브라 1 기본기가 탄탄한 학생의 경우 알지브라 2 선행을 학습할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SAT, AP, 그리고 고등학교 수학에서 알지브라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풀이 과정 연습을 통한 습관화가 되도록 배워야 합니다. 풀이 과정을 적는 습관이 된다면 학교 FRQ 문제를 저절로 대비할 수 있으며 SAT, AP뿐만 아니라 각종 수학 시험에서 오답 시 자신이 푼 문제들을 빠르게 리뷰할 수 있어서 시험 시간 조절에 아주 용이합니다. 알지브라 1, 알지브라 2에서 다양한 함수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하며 응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디지털 SAT에서 보셨듯이 SAT 매스는 단원들을 단순 개념 이해를 물어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종합적인 사고력 및 이해도를 요구하는 시험으로서 고득점을 위해서는 많은 연습을 통한 튼튼한 기본기에서 나오는 응용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합니다. 9학년 때 알지브라 1 기본기가 부족한 학생은 선행보다 반드시 알지브라 1을 복습해야 합니다. 모든 단원들을 복습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핵심 단원들 반드시 복습해야 한 후 알지브라 2를 선행할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수학은 답뿐만 아니라 구하는 과정도 아주 중요한 과목입니다. 따라서 처음 배울 때 올바르게 배워야 올바른 습관이 몸에 배입니다. 학생들이 수학을 배울 때 체계적으로 문제풀이 과정을 적어내도록 학습을 시키며 철저한 관리로 저절로 습관이 되도록 지도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풀이 과정을 리뷰를 하면서 현재 학생들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필요한 솔루션을 제때 제공합니다.
꼼꼼한 오답 관리를 통하여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틀리는 유형과 취약점을 분석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항상 연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